안녕하세요. 프리드쌤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여러 가지 좀 서칭이 되는 것 같던데 뭐 딱히 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레이닝 방법을 실제로 제가 이용을 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줬었고 그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집중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사례가 제일 뒤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사례도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집중력이 높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 좀처럼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 이 트레이닝 방법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되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요. 집중력이 높은 사람과 높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성적, 이제 그 일에 있어서는 일의 성과라든지 좀 크게 차이가 나죠. 집중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실제로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억짜리 방법이라고 공개해놨는데 실제로 10억 이상의 이제 인생에 큰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끝까지 보셔가지고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처음으로 일단은 집중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갈게요. 집중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특징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본인이나 또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꼭 트레이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금방금방 일어나서 뭐 다른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 가지 책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 한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선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인터넷을 이제 활용해서도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이나 이것저것 하는 거, 실제로 인터넷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높기도 한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이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실 텐데, 유튜브도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이 좀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얼른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집중력이 좀 낮다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좀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자, 몰두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성적이, 또 직장이라면 업무 능력이 낮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집중력이 낮아서 이런 이제 성적이나 능력이, 업무 능력이 낮은 경우가 좀 있어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본인이 또는 이제 자녀들이 집중을 못해서 뭔가 이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면은 집중력만 높여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머리나 이제 뭐 일에 대한 무슨 능력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집중력만 높여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한번 높여보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보아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딴짓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자꾸 뭐 딴짓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딴짓 하시면 안 되고 집중력이 낮은 겁니다. 자, 요 낮은 사람 특징을 짧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혹시 그 학교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중학교 수업 시간은 45분,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50분이거든요. 실제로 대학생들은 시간이 1시간이 오바돼요. 1시간 오바돼요. 대학생들. 자, 이 시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나이 대, 그 학년의 학생들의 평균적인 집중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과학적인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과학적인 이제 평균 집중 시간을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만든 이제 시간이라 그래요.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본인이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 이 평균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학년이나 그 나이대에 이제 평균적인 집중 시간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집중력이 낮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요 테스트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자녀들이 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는데, 자, 본인이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할 때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하시면 되고, 타이머 누르고 시작하신 다음에 본인이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이나 또는 다른 것들, 뭐 폰을 만지다든지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까지 시간을 재시면 돼요. 시간 재시면 돼요. 실제로 그 혼자 공부할 때 공부하는 와중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차라리 뭔가 다른 게 할 일이 있다 하시면은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고, 테스트 할 때도 공부 외에 다른 거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생각도 집중을 흩뜨리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번 주말이 이제 한 이틀 남았다. 그런데 주말에 뭐 하지? 오늘 내일 뭐 친구랑 뭐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집중력이 깨진 타이밍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집중력이 깨진 타이밍이에요. 실제로 공부하다 저녁 뭐 먹지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집중력이 깨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그 타이밍까지를 시간을 재시면 돼요. 시간을 재시면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 50분에 해당되는 시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이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테스트에 임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좀 한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이제 시간 40분, 45분, 50분보다 한 5분씩 더 추가를 하셔서 나오셔야지만, 5분씩 더 추가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만 이제 본인이 평균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자, 자녀의 테스트 경우는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공부를 할 때 손이나 손이 이제 눈은 이제 잘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손이 이제 대부분 움직이고 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선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 책에서 시선이 올라온다는 거는 뭐 잠깐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올라온 시선이 오래 머무른다는 거는 이제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타이머를 누르시고 이제 요것들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타이머를 누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뭔가 그 다른 뭐 나와서 뭔가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뭐 의자에서 일어난다든지 고개를 들어서 한참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뭐 엄마한테 갑자기 무슨 말을 건다든지 이런 거 하는 순간들이 다 이제 타임을 이제 멈추는 시간, 이제 집중력이 끝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그래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집중력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테스트를 한다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자기의 이제 최고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체킹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게 되면, 뭔가 좀, 소홀하게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딱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잰다고 얘기를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체킹해보세요. 체킹해가지고, 평균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않는지, 평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집중력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집중력 테스트도 해보고 해가지고 내가 집중력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본인의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의 이제 일화를 제가 조금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그 어느 고대 수학자의 일화를 찾다가 이제 두 가지 뉴턴과 아슈타인의 이제 일화를 찾은 건데, 어느 고대 수학자의 일화는 제가 그 학생 때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수학자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뭐 가우스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유레카를 외치신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소개된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고대 수학자라 적어놨는데, 그분이 이제 수학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든 이틀이든 뭐 밥도 안 먹는데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앉아서 이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끝날 때까지. 그거 집중력을, 그 계산에 대한 집중을 흐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계속 앉아서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그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계산을 놓치고 싶지 않긴 한데, 근데 집중력이 낮은 사람들 자꾸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생각이 이탈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집중력이 낮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루든 이틀이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낸다는 거는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자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한번, 야, 이 사람 의자를 한번 빼보자. 앉았을 때. 혹시 딴 생각하거나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멍하게 있으면 이제 넘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의자를 한번 빼봤다 그러는데, 의자를 뺐는데 그냥 그 의자를 뺀 거를 느끼지 않고, 본인이 느꼈겠지만 이제 그 집중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빠졌구나, 의자는 빠졌구나 하면서 그냥 계속 계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놓고 싶지 않은 그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거죠. 계산에 대한 집중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계산이 이어 나가더라라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이 된다면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야 되겠죠.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정도의 집중력까지는 뭐 살면서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뭐 실제 이 정도 집중력까지 가지신 분이라면은 뭔가 이제 뭔가 부분이 있다는 거를, 남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고, 이 정도 집중력까지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집중력을 올리는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집중력을 한번 올려봅시다. 여기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뉴턴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중에 이제 와인이 다 떨어져가지고, 와인이 다 떨어져서 와인을 가지러 갔다고 그러는데, 그 와인을 가지러 가다가 무슨 이제 자기가 하던 뭐 생각에 잠겨가지고 그대로 외출을 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겠죠. 공부에 대한 이제 생각에 잠겨서 바로 외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일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일단 늦게 귀가를 했대요. 늦게 귀가했다. 나 늦게 잘 다니는데. 그럼 내가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늦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뉴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집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늦는 일이 잦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초대하고도 뭔가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집중하고 오는 바람에 좀 늦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늦게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늦게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못 참고 이제 그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하던데, 그 친구가 먹은 음식을 다 보고 나서 뉴턴이 했는 말이, 내가 벌써 밥을 다 먹었지? 라고, 본인이 밥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뭐 살짝 뭔가 건망증 치매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거나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아주 그 사소한 것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그냥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인슈타인 또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아인슈타인이 제일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연구에 대한 그 성과가 나오지 못해서 좀 상당히 가난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돈을 모아서 고액의 수표를 한 장 보내줬었대요, 친구들이. 우편으로 보내줬었다 그러는데, 그 보내준 수표를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야, 너 그때 우리가 보내준 돈 잘 썼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슈탄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슈탄하고 이제 아슈탄 부인이, 야, 그 돈이 큰데 왜 그러냐, 빨리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막 방을 뒤져보니까 이제 어느 책 속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즉 이게 수표를 받긴 받았는데, 본인이 그냥 그 수표를 받는 즉시 어딘가에 그냥 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아까 똑같은 경우죠. 뉴턴과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 자기가 연구하거나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그냥 무시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연구까지 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일상생활이 무시될 정도로 뭔가 집중에 일에 몰두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이 이제 집중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이제 공부나 업무에 집중도를 좀 더 많이 높여보자. 요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원치 않더라도 좀 높여보자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일을 같이 해보고 싶네 이 정도의 집중력 가지신 분이라면은,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꼭 공부를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 성적 잘 나오는 그 학생들에 대한 뭔가 그 교육에 대한 로망과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적 잘 나왔을 때. 근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성적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대해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집중력이 높아야 하는 이유, 뭐 단순히 말하면 이제 뭐 집중력이 높으면 성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도 뭐 능률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집중력은 저는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1시간 공부한 거와 10시간 공부한 거가 만약에 거의 같다거나 또는 1시간 공부한 게 더 효과가 더 좋다면은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1시간 공부하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1시간 공부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즉 필수 수면 시간을 빼고 나면 24시간도 안 돼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더 적다면은 저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나는 1시간 공부한 게 10시간 공부한 거와 똑같다면은 나는 1시간을 10시간 공부한다면은, 즉 나는 1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10시간을 공부까지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100시간 공부한 거 똑같은 거예요. 100시간 공부한 거랑. 자, 10시간과 100시간 상당한 큰 차이죠. 내가 하루 공부한 게 다른 사람이 며칠 공부한 거와 비슷한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된다면 거의 초능력이지 않을까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그런 능력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팔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팔고 있으니까, 공짜로 드리는 거죠. 공짜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초능력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1시간 공부, 10시간 공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이 정도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집중력에 따라서 1시간 공부한 게 10시간 공부한 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고3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 수능 그 킬러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아마 그 난이도는 좀 낮을 것 같아요. 이번 수능 난이도는 좀 낮을 것 같은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 한정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집중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수험생이 좀 보셨으면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영상이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과연 수험생 한두 명이라도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수험생 보신다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그 분에게는 뭐 그냥 뭐 댓글에다가 수험생인데 하면서 그 추가적인 뭐 본인의 이제 고민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꼭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정성껏 뭐 글로 담아드리든 영상으로 담아드리든 해드릴 테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수험생이 과연 보실 수 있으실지. 네. 그리고 자, 다음 이거 중요한데, 제가 사교육으로 영어도 했지만 실제로 수학을 좀 많이 사교육을 했어요. 사교육을 많이 했고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고, 저도 뭐 사실 영어보다는 수학을 훨씬 더 잘하고, 실제로 그 수학을 제가 가르쳐 가지고 고득점을 맞은 학생이나 이제 수학의 능력, 이제 수학의 문제풀이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학을 풀 때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집중력이 크게 뭐 요하진 않는데, 근데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킬러 문항, 거기서도 이제 어, 나왔는데, 그 소개해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뭐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걸 냈다라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배운 걸 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배운 거를 내야 되는데, 배운 거를 한 가지만 낸다면은 너무 쉬워요, 문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적용만 시키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쉽겠죠. 너무 쉽겠죠. 그 개념을 알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지려면은 섞어야 돼요. 뭐 수일의 개념 하나, 수투의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그 미적분의 개념 하나 이렇게 섞어야 돼요. 섞어가지고 막 여러 개를 섞을수록 이제 어려워지겠죠, 문제는. 근데 여러 개를 섞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문제의 꼬리를 문다 그러는데, 이 앞에 내용을 앞에 풀었던 이제 풀이 과정을 뒤로 이어가야 돼요. 또 이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집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 소개드렸던 이제 그 고대 수학자 이런 분들, 뭐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왜 그렇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본인이 그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이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중간에 끊겨버리면은 그거를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가 똑같은데 끊겨버리면은 새로 또 다시 앞에서 가서부터 또 정리를 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중력이 안 되면 끊겨질 수밖에 없겠죠. 끊깁니다. 집중력이 안 되면. 근데 집중력이 되니까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집중력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자꾸 이제 풀어도 답도 안 맞고 풀어도 자꾸 뭔가 꼬여가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거 꼭 강조를 드립니다. 실제로 그 수학 한 문제 푸는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10분가량 걸릴 수도 있죠. 10분가량 걸릴 수도 있는데 10분 동안 그 문제에 몰두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뭐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길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문제당 이제 주어진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집중력이 크게 요하진 않지만, 순간적인 집중력만 요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요하는 거는 어려운 수학 문제다. 필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 이유에서 수학 문제 풀이를 제가 정말 강조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자, 옆에 트레이닝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 방법을 이제 안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을 한 번만 해보신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 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이 방법을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거를 실제로 제가 설명하면서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고, 이 따라해 보시는 방법을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라든지 밤에 이제 좀 자려고 누웠을 때 요럴 때 이제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뭐 해보는 타이밍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조금 뭐 잠자기 전에 이럴 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감고 이제
본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시면은 많은 생각과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음. 좀 전에 봤던 PPT 자료도 떠오르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PPT 자료도 떠오를 거고, 또는 좀 전에 먹은 음식, 좀 이따 먹고 싶은 음식. 제가 또 이런 말 하니까 막 더 많이 떠오르죠. 저런 말 왜 하나,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자, 더 이상 안 떠오르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런 생각과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자꾸 생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자, 그거를 자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은,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이미지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 하나의 그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 중에서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한테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고 그 이미지에 관심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키워나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과 관심을 주면서 이제 그걸 줄여나가 보세요. 서서히 없앱니다. 그 이미지를 없애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없어지고 나면은 또 옆에 다른 생각이 있겠죠. 자, 그 생각도 똑같이 제가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이제 관심과 이제 그 시선을 주면서 서서히 줄여나가 보세요. 자, 그 생각도 줄여나갑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생각들을 하나씩 쳐다봐 주면서 관심을 주면서 이렇게 줄여나가 보세요. 서서히 줄여나가 보세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음식이 점점 줄어들어서 점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을 하나씩 다 없애버립니다. 머릿속에서. 자, 다 없애버립니다. 요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다 없어진 사람들은 대기하시면 되고 하나씩 없애봅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생각과 이미지들 다 없어지고 나면은 머릿속이 까만 상태가 되는데 이때도 갑자기 막 생각과 이미지들이 자꾸 생성이 돼요. 막 머릿속에서. 자, 그런 것들도 더 커지기 전에 하나씩 못 커지게 작게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뭐 없애버립니다. 작게 만들어서 자꾸 생성되는 이미지와 생각들도 없애야 됩니다. 작게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나씩 없애고 나면은 머릿속이 까만 상태가 됩니다. 자, 까만 상태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파란색 색칠하고 머릿속에 빨간색 색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을 까만 상태로 유지합니다. 아무 색도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색깔 생기려 그러면 까만색으로 바꾸세요. 자, 머릿속 까만 상태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까만 상태가 되셨으면은 이제 다른 이미지 생각도 다 이제 생성되는 거를 다 없애버리시고 못 커지게 하고 그 까만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까만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까만 상태 유지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요 까만 상태를 그냥 유지만 했거든요. 조금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숨소리에 집중했어요. 뭔가 하나 집중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자, 머릿속에 까만 상태는 유지하면서 본인의 숨소리, 소리가 안 나는 분도 많죠. 숨소리가 안 나는 분들은 그냥 숨을 들여쉰다, 내쉰다 라는 그러한 그 본인의 이제 액션에 집중하면 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실 때 머릿속에 다른 생각 나시면 안 되고 다른 이미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생각이에요. 그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나 생각하면 안 돼. 또 생각나네? 생각 없애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까만 상태, 멍한 상태라 그러죠. 그 멍한 상태에서 순소리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순소리에만 집중. 아무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속으로 숨 들이쉰다, 내쉰다 라는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집중만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죠?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자, 한번 유지해 보세요. 얼마나 유지되는지.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유지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유지해 봅니다. 자, 계속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나중에 더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신 분들 많으시죠? 자꾸 다른 생각이나 이미지들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처음엔 어려워요. 뭐 5초, 10초, 진짜 길어봐야 1분, 2분 정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상당히 짧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트레이닝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눈 뜨셔도 되고, 자, 눈 안 뜨신 분들 눈 뜨세요. 자, 이 트레이닝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늘려 나가셔야 돼요.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나중에 되면 진짜 상당히 길어져요.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상당히 길어진 시간만큼 본인의 집중력은 올라갈 겁니다. 정말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꼭 해보세요. 정말 올라갑니다. 자, 뭐 사례가 있어야지 믿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 사례가 집중력을 높이는 트레이닝 방법에 효과가 입증됐느냐, 진짜 효과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 저의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중력 향상에 상당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왜냐면 저도 집중력이 좀 낮은 편이어서 공부에 좀 집중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그 야자 시간에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밤에. 자율학습 시간이 많은데 자습 시간에 그렇게 집중이 안 돼서 뭔가를 공부를 한 10분, 20분 하면은 안 되겠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계속 딴 생각 나고, 뭐 친구랑 놀고 싶고 막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집중력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 방법을 제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듣게 됐거든요. 듣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쌤한테 들어가지고 이거를 실천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 잘 안 했어요. 듣긴 했는데 뭔가 그 사실 집중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에 대한 뭐 일에 대한 의지나 이제 뭔가 열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예 안 돼요. 집중력이 아무나 높아도 이제 열정이나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열정이나 이제 그런 뭐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있는 사람만 집중력이 높았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을 데려다가 아무리 집중력을 높여놔 봤자 하기 싫은 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뭐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 그래도 그게 먼저 돼야 되고 저는 이거는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래도 공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 즉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재수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때 이제 집중력이 낮으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 방법이 생각나서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하면서 한 달 뒤쯤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서부터는 공부의 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중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양을 꼭 해낼 수 있는 정해진 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중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건데, 음,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 사례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레이닝 시간을 계속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비례 상승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닝 시간이 10분이다 그래서 나 10분만 집중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트레이닝 시간이 10분 되면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어, 집중력이 높으니까 공부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지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할 때는 역시 위와 비슷한 얘기인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겠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주변에 뭔가 변화나 이런 움직임조차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느껴지더라도 거기에 아예 관심을 안 둬요. 아예 안 돼. 왜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아예 뭐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누가 와서 제 의자를 뺀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이거를. 뭐 원고 작업이든 뭔가 영상 작업이든 계속 할 거예요. 깨고 싶지 않거든요. 깨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 여기 이제 그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저만 얘기하면 좀 이제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그 고3 학생을 이제 그 가외한 적이 있었는데, 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학생이 이제 그 수학 성적이 40점이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40점이었고, 그 3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3월 달에 연락 와가지고 그 이제 해달라, 수업을 이제 고3이 3월 달에 연락이 온 거죠. 해달라 해가지고, 그럼 기간 너무 짧은데 8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좀 고민을 했죠. 그나마 문과에서 다행이었습니다. 문과에서 다행이었습니다. 이과면은 아예 뭐 답이 없었죠. 자, 근데 이 학생이 수학만 제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긴 나왔어요. 공부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수학만 좀 못했어요. 제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왠지 수학만 좀 올려주면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목표한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안 할라 그랬어요. 수업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 뭐 효과 없는 수업은 또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본인이 하던 거 그냥 쭉 이어서 해라, 이렇게 이제 공부 방법만 지도해 주려고 했었는데 뭔가 그 학부모님하고 학생의 그 열정이 너무 저를 잡은 거죠.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바쁜 스케줄이어서 일주일에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났고, 이제 그 하루에 이제 2시간 너무 짧으니까 제가 3시간까지 가능하다, 3시간까지 시간을 내겠다라고 했었어요.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 이제 2시간씩 이제 일주일에 2번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하루밖에 못 가서 제가 그럼 3시간까지 빼겠다 해가지고 3시간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알잖아요. 그 고등학생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1시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중간에 10분 쉬고 하더라도 그 2시간 정도가 이제 다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요를 하더라도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녹초가 돼요. 되게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3시간을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수업 시간에 집중력 트레이닝 요 내용을 전달했어요. 자, 네가 진짜 이걸 해야 된다. 앞으로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네가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해낼 수 없다, 이 수업 시간 자체를. 그리고 3시간은 이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게 다 네 걸로 되는 거다. 진짜 많이 내용을 이제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트레이닝 내용 전달하고, 진짜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3시간 버티기 힘들었죠, 애가. 힘들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3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저 진짜 수업 많이 하나 4시간까지 했고요. 중간에 한 번 쉬고 거의 3시간 30분씩 수업했어요. 3시간 30분씩. 근데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느껴졌을 때, 얘가 집중 안 하고 있구나. 시간 길게 안 해요.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뭐 집중 안 하는 시간 다 버리는 시간이라서 안 하는데, 근데 3시간 반, 4시간씩 수업하는 이유가 집중력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수업을 이어나가고, 본인이 질문을 하고, 또 저도 이제 계속 그 집중된 학생한테 열정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시간 반, 4시간이 이제 수업 시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3시간 반, 4시간씩 수업했어요. 나중에 뒤에는, 처음에는 그만큼 못했는데 뒤에는 진짜 이 정도 했고, 수학 점수가 92점 나왔습니다. 92점. 이거는 제가 그 학생한테 연락해서 성적표 받아서 증명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92점. 그렇습니다. 등급으로 봐야 되겠죠. 점수가 딱 그렇게 원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 갔고요. 안타깝고, 그렇게 잘된 모습 보고 저는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례보다도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그 트레이닝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일단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 유아들 그 영어 이제 가정에서 교육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은 집중력 높일 수 있는 방법.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초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또는 뭘 해줘야 되는지 자녀한테 그런 거 위주로 좀 영상을 찍어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들을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베이스가 다 맞춰가는 시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 수학을 디테일하게 할 것 같은데 수학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제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들, 개념 설명들까지 또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